여러분은 혹시 오해로 인해 소중한 사람과 멀어진 경험이 있나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다투고 한순간의 감정 때문에 등을 돌린 적이 있나요?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으며 서로를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가 크나큰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한번 꼬이기 시작한 관계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조차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가장 아끼던 친구가 갑자기 차가운 태도를 보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 사람이 이유도 말하지 않고 여러분을 피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떠올리는 그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서로 의지했던 관계였지만 지금은 어색해진 사람, 가까웠던 사이였지만 어느 순간 멀어진 사람. 하지만 인간관계는 한번 꼬였다고 해서 절대 풀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실수로 틀어진 관계도 어떤 말 한마디로 인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그런 말들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3가지 말. 이 말을 자주 하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더 이상 쉽게 망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저까지도 여러분의 편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직장 동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둘도 없는 친구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소한 오해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말투가 예전 같지 않고 작은 일에도 날카롭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의 도중 한 사람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 순간 다른 동료가 작게 한숨을 쉬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한숨과 표정이 상대방에게는 이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라는 강한 오해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말을 섞어도 형식적이었고 필요한 업무 외에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한숨은 무시가 아니라 회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대한 답답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둘 중 누구도 먼저 다가가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고 괜히 먼저 말을 걸었다가 더 큰 상처를 받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이 말을 했습니다. 그때 혹시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오해한 게 있으면 알려줘. 나는 너와의 관계를 이렇게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 순간 상대방의 굳었던 표정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너한테 서운한 게 있었어.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오해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 이 대화 한마디가 서로를 멀어지게 했던 감정을 다시 되돌려 놓았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오해는 단 몇 마디의 진심 어린 말로 풀렸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꼬인 관계는 그냥 내버려 둔다고 저절로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한 발짝 다가가 진심을 전할 때 비로소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꼬인 인간관계를 풀기 위해 자주 해야 할 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그 3가지 말을 하나씩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꼬인 인간관계를 풀려면 자주 해야 할 첫 번째 말은 내가 미안해 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사과가 아닙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과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순간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고 상대가 더 우위에 서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과는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의미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사소한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견 차이에서 시작된 다툼이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적인 싸움으로 커졌습니다. 서로가 먼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하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두 사람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싸웠는데 내가 말투가 너무 날카로웠던 것 같아. 미안해. 그 순간 남편도 깨달았습니다. 자신 또한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다는 것을. 남편도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너한테 너무 감정적으로 대했어. 이 말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두 사람의 관계를 녹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둘은 대화할 때 더 조심하고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사과는 단순히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 나는 네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라는 진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과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변명하지 않고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네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이런 식의 사과는 오히려 상대방의 감정을 더 상하게 합니다. 진정한 사과는 내가 미안해. 너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 이렇게 깔끔하고 솔직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가 느낀 감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말해서 기분이 상했을 것 같아. 미안해. 이렇게 상대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사과의 진정성이 더 커집니다. 셋째, 사과 뒤에는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한 후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 사과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과의 힘은 그 이후의 행동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먼저 미안해 라고 한마디만 했더라면 지금과는 달라졌을 관계가 있지는 않은가요? 꼬인 인간관계를 풀기 위한 첫 번째 말은 바로 내가 미안해. 이제 두 번째 말을 알아보겠습니다. 꼬인 인간관계를 풀려면 자주 해야 할 두 번째 말은 네가 맞을 수도 있어. 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가진 생각과 감정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대부분의 다툼이 누가 맞고 누가 틀리냐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이해받고 있는가, 무시당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의견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 전에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네가 맞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팀원들끼리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라고 주장했고, 다른 사람은 아니다. 이 방법이 맞다 라며 맞섰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견 차이였지만 점점 감정이 격해지며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붉히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도 두 사람은 서로를 불편하게 여겼고 필요한 업무조차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먼저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내 주장만 했던 것 같아. 내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 네가 맞을 수도 있어. 그 말을 듣자 상대방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도 네 입장을 잘 몰랐어. 내 말도 충분히 이해돼. 이 짧은 대화 한마디가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가 맞을 수도 있어. 이 말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살려주면서도
내 의견을 굽히지 않는 현명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아니야, 네가 틀렸어 라는 말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툼이 깊어지기 전에 네가 맞을 수도 있어 라고 한 번만 말해보세요. 이 말은 상대의 의견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신호가 되어 감정적인 싸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의 논리를 인정해주는 태도를 보이세요. 단순히 네가 맞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내 말도 일리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더 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셋째, 상대방의 기분을 풀어줄 때 사용하세요. 누군가가 화가 나 있거나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네가 맞을 수도 있어 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상대방의 감정이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자주 사용하면 상대방은 이 사람은 내 의견을 존중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맞다라는 생각 때문에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든 적은 없었나요? 그때 네가 맞을 수도 있어. 이 한마디만 했더라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꼬인 인간관계를 풀기 위한 두 번째 말은 네가 맞을 수도 있어. 이제 세 번째 말을 알아보겠습니다. 꼬인 인간관계를 풀려면 자주 해야 할 세 번째 말은 고마워 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마워 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고 있을까요?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말을 소홀히 하지는 않나요? 가족, 친구, 동료, 연인 사이에서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다 보면 감사함을 표현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관계는 삐걱이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위해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저녁 준비해줘서 고마워. 힘들었지? 도와줘서 고마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들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이 하는 일에 감사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노력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친구 부부와 함께 저녁을 먹던 자리에서 친구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남편은 진짜 좋은 사람이야. 일 끝나고도 애들 봐주고 주말마다 같이 장도 보러 가고. 그 말을 듣고 아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자신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남편의 노력과 배려에서 나온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표현을 못했는데 항상 우리 가족을 위해 애써줘서 고마워. 남편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늘 가족을 위해 힘써줘서 고마워. 그 순간 두 사람의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고마워. 이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관계를 녹이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는 작은 행동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한 일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면 그 사람은 더 큰 기쁨을 느끼고 더 좋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고마워 라는 말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세요. 밥 차려줘서 고마워. 오늘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감사함을 표현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감사함을 표현하세요. 단순히 고마워 라고 말하는 것보다 네가 내 이야기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네가 나를 도와줘서 너무 큰 힘이 됐어. 이렇게 말하면 감사의 진심이 더 잘 전달됩니다. 셋째, 서운함을 표현할 때도 감사함을 먼저 전하세요. 관계에서 서운한 감정을 이야기할 때 항상 신경 써줘서 고마워.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서운했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당연하게 여겨서 감사함을 표현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오늘이라도 그 사람에게 고마워 라고 한마디 전해보세요. 꼬인 인간관계를 풀기 위한 세 번째 말은 고마워. 이제 이 세 가지 말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말, 내가 미안해. 네가 맞을 수도 있어. 고마워. 이 말을 자주 하면 꼬인 인간관계도 풀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쉽지 실제 생활에서는 이 말을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자존심이 상한 상태에서는 미안해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관계가 틀어진 상태라면 네가 맞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 번만 이 말을 먼저 꺼내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관계는 점점 더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감정을 다스리고 나서 말하세요. 우리는 화가 났을 때 상대방의 잘못만 보입니다. 이때는 내가 미안한 점이 보이지 않고 상대방이 틀렸다고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정이 가라앉은 후 천천히 돌이켜보면 내가 실수한 부분도 보이고 상대의 입장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럴 때 미안해, 네가 맞을 수도 있어 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 순간부터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 화가 났을 때는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시간을 두세요. 감정이 가라앉은 후 이 말을 먼저 꺼내보세요. 둘째, 사소한 갈등에서부터 실천하세요. 갑자기 큰 다툼에서 내가 미안해 라고 말하려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상에서의 작은 갈등부터 이 말을 사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가족과 사소한 의견 충돌이 있었을 때 아까 말이 좀 세게 나왔지? 미안해 라고 말해보세요. 친구와 의견이 다를 때 네가 맞을 수도 있어. 나도 다시 생각해 볼게 라고 한마디만 해보세요. 이렇게 작은 상황에서부터 실천하면 점점 더 쉽게 이 말을 꺼낼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먼저 말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관계를 풀 기회를 놓칩니다. 하지만 누군가 먼저 다가가지 않는다면 관계는 계속 꼬인 채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미안해, 네가 맞을 수도 있어. 고마워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넷째, 이 말을 문자나 메신저로 먼저 보내세요. 직접 만나서 미안해, 네가 맞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문자로 먼저 보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제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말한 것 같아. 미안해. 그때 내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었어. 항상 도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 하나만 보내도 상대방은 여러분의 진심을 느끼고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먼저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좋은 말을 자주 한다면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때때로 오해하고 상처받고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말을 잘 사용하면 어떤 관계든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미안해. 네가 맞을 수도 있어. 고마워.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말을 더 자주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 인간관계에서 좋은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이번에는 심리학자와 철학자들이 남긴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을 통해 이 말을 실천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생기는지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미안해. 네가 맞을 수도 있어. 고마워. 이 세 가지 말을 잘 활용하면 관계가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심리학과 철학의 관점에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미안해. 는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고트먼은 부부 상담을 연구하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효과적인 사과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연구를 통해 부부가 다투더라도 서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경우 관계가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대로 사과 없이 서로의 감정을 억누르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결국 관계가 파국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부 사이뿐만이 아닙니다. 친구, 가족,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미안해 라는 말은 서로의 마음을 다시 연결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네가 맞을 수도 있어. 는 상대를 인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모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라는 말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내가 맞아. 라고 고집을 부리게 되면 관계는 더 꼬이게 됩니다. 하지만 네가 맞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았다고 느끼고 대화가 부드러워집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해주는 태도가 신뢰를 높이고 갈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셋째, 고마워. 는 상대를 존중하는 최고의 표현이다. 우리는 살면서 감사를 받았을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 연구에서 감사 표현이 인간의 정신 건강과 관계 개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연구를 통해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우울감이 줄어들고 사회적 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고마워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행복감이 높아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우정은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표현이 상대를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친한 친구가 여러분에게 고마워 라는 말을 자주 한다면 그 관계는 더욱 끈끈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점점 소홀해지고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미안해. 는 관계를 회복하는 힘이 있다.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은 마음을 열고 다시 대화를 이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둘째, 네가 맞을 수도 있어. 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 이 말을 하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셋째, 고마워. 는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해준다.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은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더 좋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 세 가지 말은 그 자체로도 강력하지만 함께 사용될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내가 미안해. 너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니 네가 맞을 수도 있어. 그리고 네가 나를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렇게 한 문장에 세 가지 말을 담는다면 어떤 관계든 더 이상 풀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말을 어떻게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며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안해. 네가 맞을 수도 있어. 고마워. 이 세 가지 말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풀고 회복시키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어색해서, 혹은 단순히 말할 타이밍을 놓쳐서. 그러나 인간관계는 그냥 두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노력하고 다가갈 때 관계는 회복되고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말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깊이 꼬인 관계를 풀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소한 순간부터 이 말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가족에게 고마워 라고 말하기, 직장에서 동료에게 작은 실수를 했을 때 미안해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기, 친구와 대화할 때 네가 맞을 수도 있어 라고 한번 말해보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나중에는 더 깊은 관계에서도 자연스럽게 이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감정이 아닌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하세요. 우리는 감정이 상하면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서로의 연결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 억울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순간이지만 관계는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는 것이 결국 여러분 자신에게도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셋째, 글이나 메시지로 먼저 표현해 보세요.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문자나 메신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까 말이 좀 거칠었지? 미안해. 오늘 내 말 듣고 다시 생각해 봤는데 네가 맞을 수도 있어. 오늘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 하나만 보내도 상대방의 마음이 열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다툰 직후에는 감정이 격해져서 대화를 바로 이어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짧은 메시지를 보내면서 상대방에게 다가가 보세요. 넷째,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이 세 가지 말은 적절한 순간에 사용해야 효과가 큽니다. 사과는
상대방의 감정이 식기 전에 해야 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는 말은 논쟁이 격해지기 전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들어할 때 도와줬다면 며칠 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고마워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을 했다고 느꼈다면 시간이 오래 지나기 전에 미안해 라고 먼저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도 이 세 가지 말을 해보세요. 인간관계는 상대방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나 자신에게도 미안해, 네가 맞을 수도 있어, 고마워 라고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 내가 부족했어 라고 자책하는 대신 괜찮아, 미안해, 하지만 다음에는 더 잘하면 돼 라고 말해보세요. 나의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 내가 그때는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것 같아 라고 인정해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에게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 고마워 라고 말해보세요. 이 세 가지 말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더 성장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미안해, 네가 맞을 수도 있어, 고마워 이 세 가지 말을 한 번이라도 더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이 말을 사용해서 관계를 회복한 경험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방송에서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더 따뜻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